오늘 얘들아 45번부터 얘들아 좀 진도를 좀 나가게 될 건데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어. 얘들아 오늘 하는 거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일단은 좀 한번 풀어볼게. 45번은 좀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너희가 이제 n이 이 이상인 자연수 n에 대해서 너희가 로그 n의 x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요 녀석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이제 차이를 한번 좀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한번 써줄게. y는 로그 n의 x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y는 마이너스 로그 n의 x다 라고 내가 쓰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사실상 누구 거니? x 거니 y 거니? 이 마이너스 누굴 거야 얘들아? 위에다가 얘들아 누구한테 얘들 마이너스를 붙이게 된 거야? 이 정도 대답해 줘야 되는데 얘들아 위에 게 아래로 변했어. x 부호가 바뀐 거야? y 부호가 바뀐 거야? y 부호가 바뀐 거 맞아 얘들아?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주고 양변에 얘들아 뭘 곱해줘? 마이너스를 곱해줬다라고 보겠지. 요게 이제 그 대칭이동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y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x축에 지금 대칭이 됐다라고 좀 봐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여기 x 플러스 3이랑 y 이제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너희가 여기서 이제 x가 x 플러스 3, y가 y 빼기 1로 바뀐 거니까 너희는 x축에 대칭을 하고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얘들아 플러스 1만큼 이렇게 얘들아 평행이동했다. 이렇게 너희가 좀 봐주실 수가 있어. 만약에 얘들아 이거 대칭이동조차 좀 안 되게 되면 너희가 이제 그 지옥책에서 지수함수 처음에 내가 QR 첫 번째 거 찍어가지고 내 수업 듣게 되면은 그냥 2의 x승 그린 다음에 내가 걔를 막 대칭이랑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변형된 그래프 그려주는 과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너희가 이제 연습이 좀 돼줘야지 돼.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우리가 뭐 도형의 이동을 다 다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너희가 이제 그 위에서 얘들아 이제 아래 거 이렇게 내려올 때는 x축에 대칭된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평행이동을 시켰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뭐 까먹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함수를 도대체 무슨 짓을 해서 오른쪽 함수를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대칭이동이랑 평행이동이 섞여 있는 거잖아. 항상 얘들아 대칭과 평행이동이 섞여 있을 때는 대칭을 먼저 얘들아 시켜주는 게 원칙이야. 이건 외워도 괜찮아. 알겠니 얘들아? 대칭끼리는 뭐 x축에 먼저 하든 y축에 대칭을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 평행이동도 x축 방향으로 먼저 옮기든 y축 방향으로 먼저 옮기든 상관은 없는데 이게 평행이동을 먼저 시켜버리게 되면 대칭축도 얘들아 따라서 평행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얘들아 따질라 그러면 귀찮단 말이야. 대칭과 평행이 있으면 우리가 대칭이동을 우선시한다. 그러니까 조금 설명이 앞부분 길어졌는데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할게. 너희가 이 함수를 이 왼쪽에 있는 함수를 x축에 대칭이동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x축으로 얘들아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1만큼 간 요런 부분이 얘들아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하다 싶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 너희가 얘들아 지수함수 QR 첫 번째 거 보고서 연습을 좀 해보고 그래도 애매하면 나한테 좀 얘기를 좀 해줘야지 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 이제 변형된 함수 얘들아 이제 구하는 과정은 반드시 너희가 좀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얘들아 첫 번째로 이거 좀 지우고 좀 다시 한번 좀 깔끔하게 쓸게. y는 로그 n의 x가 있었는데 얘를 x축에 대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시킨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로그의 n에 x 플러스 3 더하기 1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파란색과 이제 초록색 로그 함수가 만나야 되는데 그 얘들아 x좌표가 1부터 2 사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려면 도대체 이제 n이 몇이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이 소리야.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가지고 얘들아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밑이 n인데 n은 2보다는 얘들아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얘들아 파란색 그래프를 그냥 이런 식으로 얘들아 y는 로그 n의 x를 한번 좀 그려볼 거야. 그 다음에 초록색 그리는 걸 한번 잘 봐봐. 첫 번째로 파란색을 얘들아 x축에 이런 식으로 대칭을 시켜주고 이렇게 좀 대칭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얘들아 왼쪽으로 몇 칸이야? 3칸이랑 얘들아 위로 몇 칸 올라가 줘야 돼? 1칸 올라가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얘들아 초록색이 왼쪽으로 얘들아 3칸 되게 많이 간 거야 얘들아 사실. 그 다음에 위로 얘들아 1칸 올라갔을 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지면 너희가 봐도 얘들아 여기가 지금 1인 건 아니까 교점의 좌표가 1보다도 얘들아 벌써 어떠니? 작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초록색 모양이 뭐 이렇게 얘들아 생겨서는 안 될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하지만 너희가 이제 X축에 대칭시킨 다음에 왼쪽으로 가고 위로 얘들아 갔을 때 뭐 대충 이런 꼬라지가 돼서 교점이 얘들아 요 정도에 있어야 1부터 얘들아 몇 사이에 있을 수가 있어. 교점이 1부터 2 사이에 얘들아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너희가 이제 봐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이 문제가 이 정도 그래프 정도는 그려줘야 되겠지. 내가 왼쪽에 초록색으로 그린 거 정도로. 그래서 너희는 저런 초록색 모양이 파란색이랑 지금 그림에서 얘들아 그려진 것처럼 만나야 교점의 좌표가 얘들아 1부터 2 사이다. 이렇게 얘들아 봐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45번 문제는 얘들아 되게 좋은 게 사실 수원 문제기는 한데 개념적으로 너희가 수투에서 배웠던 사이값 정리가 얘들아 분명히 좀 들어가. 근데 뭐 사이값 정리를 얘들아 이번에 너희가 완벽하게 야 사이값 정리가 뭐니? 라고 말했을 때 얘들아 대답할 수 없더라도 자 한번 봐볼게 얘들아. 우리가 방정식의 실근을 따질 때 만약에 얘들아 함수가 이렇게 생겨서 요 점의 좌표가 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 요 실근의 좌표가 뭐 2부터 얘들아 뭐 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얘들아 존재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몇부터 몇 사이에 있습니다. 2부터 5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예를 좀 들어보게 되면 이 함수를 이제 내가 fx라고 좀 놓을 거고 그럼 너희가 봐도 얘들아 이 알파 콤마 0이 2부터 5 사이에 있으려면 자 내가 이렇게 점점점 내려서 얘들아 요 점이 2 콤마 f2가 지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요 점이 얘들아 5 콤마 f의 5 이런 식으로 얘들아 될 텐데 어떤 얘들아 f2가 0보다는 얘들아 어때야 돼? x축 0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져야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너희가 봐도 f5는 0보다는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커져야 되는 거 맞아? 원래 사이값 정리라는 게 뭐였니? f2는 0보다 작고 f5가 0보다 커야 두 점을 얘들아 이어주다 보면 둘 사이에 2랑 5 사이에 실근이 얘들아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원래 사이값 정리는 얘들아 이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얘들아 따지게 되는 거지만 우리가 뭐 수원에서 뭐 지수 함수를 다루든 로그 함수를 다루든 간에 이제 어차피 연속인 함수를 다루게 되는 거니까 연속이라는 개념을 모르더라도 사실상 너희가 수투를 배우지 않고 수원까지만 배운 친구들이라도 얘가 음수고 얘들아 얘가 양수가 돼야 둘 사이에 얘들아 교점이 존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가 충분히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얘들아 이 부분은. 그래서 나는 얘들아 요거를 좀 이용을 좀 해가지고 너희가 이제 빨간색 교점이 1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가 얘들아 1을 내가 점점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놓고 내가 편의상 초록색을 얘들아 gx라고 하고 파란색 그래프를 fx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그럼 너희가 보더라도 얘들아 어떤 얘들아 1을 파란색에 1 넣었을 때보다 초록색에다가 1을 넣은 게 어때야 돼? 더 위쪽에 있어야 되니까 더 커져야 되는 거 맞아? 사실 사이값 정리로 얘들아 푸는 건데 만약 얘들아 사이값 정리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G1보다 얘들아 F1이 더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거 너희가 따져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건 거의 이 풀이 자체를 외우다시피 얘들아 해줬으면 좋겠어. 자 마찬가지로 너희가 얘들아 2를 넣어도 G에다가 2 넣은 것보다 F에다가 얘들아 내가 거꾸로 썼구나. 여기가 G1이 내가 부는 거 반대로 했지. F1보다는 얘들아 어때야 돼? 더 커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근데 거꾸로 F2가 이번에는 누구보다 커져야 돼? G2보다는 얘들아 커줘야지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야 그 사이에 얘들아 어때? 1부터 2 사이에 어떤 교점의 좌표가 존재할 수가 있을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내가 조금 이따가 45번 오늘 요거 좀 풀었고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수투도 다시 돌아야 되니까 사이값 정리는 얘들아 너희 단톡방에 하나 한 좀 짧은 강의로 하나 올려주기는 할게. 하는 김에 사이값 정리도 한번 봐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더라도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값의 대소관계로 얘들아 푸는 거임. 요거를 너희가 그 특강 프린트에서 나한테 어떤 식으로 배웠었냐면 그 지옥책에서 대입해서 얘들아 대소관계 비교하기
라고 얘들아 배웠었어. 그 내용은 어디 있냐면은 지수 로그 함수의 관계 특강이란 기하학적 접근 특강 있지. 거기에서 이제 대입해서 그 함수 값에 얘들아 대소 관계를 비교하자. 이런 식으로 얘들아 배웠는데 일단 얘들아 여기서 그냥 이해를 해버렸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그걸 지금 다시 하려면 너무 얘들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비슷한 거 많이 풀 거니까.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G에다가 이제 1을 넣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에 얘들아 로그 n의 4 더하기 1이 f에다가 1 넣어주면 0 나오니까 너희가 이제 로그 4n의 4가 1보다는 얘들아 어때야 돼? 작아야 되니까 n이 몇보다 크다가 나와. n이 4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n은 4보다는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녀석 얘들아 한번 보시게 되면 g에다가 2 넣어주게 되면 로그 n의 5 더하기 1이 얘들아 로그 n의 2 f에다가 2 넣어주면 로그 n의 2가 되고 이게 넘어가면 얘들아 로그 n의 5가 더해지면 진수끼리 곱해지니까 이렇게 좀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n은 누구보다 작게 되는 거야. n은 10보다는 얘들아 지금 작게 지금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너희가 다 더해주는 얘들아 풀이로 좀 가주면 좋겠어. 이거 계산 괜찮지 얘들아? 2 있었는데 넘어가면 로그 n의 5가 얘들아 더해지면 진수끼리 곱해지니까 진수가 10 이렇게 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너희가 45번 위에다가도 얘들아 하나 써놓자. 대입해서 대소 관계를 비교하기. 이런 식으로 얘들아 써놓고서 이제 비슷한 문제를 얘들아 몇 개 좀 더 해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그냥 요 말 뜻이 얘들아 뭔지를 오늘 정확하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그래도 생각보다 얘들아 많은 친구들 좀 어려워했던 문제다.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거 몇 가지를 좀 더 보여주기 위해서 뒷장 한번 넘겨봐봐 얘들아. 넘겨서 뭐 46번이야 뭐 아예 똑같은 문제니까 일단 얘들아 그거는 좀 넘어갈 건데 49번 같은 걸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49번이 좀 대표적인 문제야. 자,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이 좀 그려져 있어. 절대값 9의 x승 빼기 3 그래프가 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2의 x 더하기 얘들아 k승 그래프를 좀 그려줘야지 되는데 이 그래프는 얘들아 y는 2의 x승이란 그래프를 x축으로 k-k만큼 평행 이동을 좀 한 거지. 자연수 k니까 무조건 왼쪽으로 갔겠다 얘들아. 마이너스 k는 음수니까. 그러니까 원래 지수 함수를 좀 왼쪽으로 얘들아 이동을 시켜준 거야. 원래 얘들아 2의 x승 그래프는 0,1을 지나는 지수 함수를 좀 그릴 건데 너희가 이런 걸 그릴 때도 있잖아. 자, 니네 이 그래프는 원래 이제 y는 9의 x승 그래프를 밑으로 몇 칸 내려? 3칸 내린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이 접어서 올라간 그래프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밑이 얘들아 9인 지수함수 그래프의 일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9의 x승보다는 얘들아 2의 x승 물론 그래프 개형은 똑같지만 2의 x승은 좀 더 완만하지 않겠니 얘들아 9의 x승보다는. 그래서 내가 얘들아 그림을 좀 그릴 때 2의 x승 그래프를 0,1은 지나는데 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좀 더 완만하게 얘들아 그릴 건데 얘가 얘들아 왼쪽으로 마이너스 k만큼 간 거 맞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얘들아 이동됐다 라고 얘들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y는 2의 x 더하기 k승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게 아무튼 얘들아 복습하는 수업이니까 너희가 그래프를 뭐 그리는데 자체가 너희가 이제 좀 힘들다든지 아니면 좀 전에 내가 문제 풀어줬을 때 마지막에 로그 부등식 같은 거 좀 풀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얘들아 안 되는 친구들은 이거는 얘들아 반드시 오늘 좀 끝나자마자 나한테 얘들아 이야기를 좀 하고서 좀 가져야지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프린트 갖다가 너희한테 얘들아 진도를 나가는 거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게 지금 진도 프린트란 말이야.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기본적으로 얘들아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부등식 같은 걸 풀어내는 거는 당연히 그 책으로 해야 되는데 그 책 아래 얘들아 이 부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다 다시 하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 얘들아. 그래서 지금 요즘 트렌드에 있는 그냥 필수적인 것만 얘들아 뽑아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딱 요즘 거기 경향에 맞추는 거.
그렇더라도 너희가 그래프를 그리거나 기본적인 방정식, 부등식은 풀어줘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얘들아 힘든 친구들이 얘들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아무튼 내가 y는 2의 x 더하기 k승의 그래프를 좀 그렸는데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내가 이제 책 갖고 오면 좀 찍어줄 테니까 어디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중으로 나한테 좀 말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대입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건데, 자 봐봐 얘들아, 교점이 여기가 지금 x1이야. 여기가 이런 식으로 x1처럼 생겨야 0보다 어느 쪽에 교점이 생겨? 왼쪽에 이제 교점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점이 얘들아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제 x2가 지금 될 건데, x2는 0보다는 얘들아 어때줘야 돼? 0보다는 커져야 된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봐줄 수가 있어.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x1은 0보다 작아야 되고 x2는 얘들아 0부터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너희가 이제 이야기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내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그림은 그려놓고서 그 다음에 얘들아 이 그림을 수식으로 얘들아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이름을 좀 한번 붙여볼게. 파란색 얘들아 지수함수 이름을 내가 fx다 라고 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요 함수 이름을 내가 gx라고서 놓고서 얘들아 풀어볼 테니까 한번 봐봐봐. 눈에 보이는 대로 쓰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x1이 지금처럼 얘들아 그림이 그려져야 0보다 작을 거야.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그림을 그린 후에, 자 너희가 봐도 자 0이 기준이잖아.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니까 f에다가 0 넣었을 때가 g에다가 0 넣었을 때보다 어떠니? 더 크지 않니? 눈에 보이는 대로 대소관계만 비교해 주면 돼. f에다가 0을 넣어준 건 2의 k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g에다가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씌워지는 거 맞아? 여기다 0 넣어주면 1 빼기 3이니까 마 2의 절대값이니까 2지. 그래서 f0이 2보다는 얘들아 커야 되는구나. 즉 k가 얘들아 1보다는 어때야 되는구나? 커야 되는구나 라고 너희가 좀 써주시고, x2도 얘들아 0과 2가 기준이야. 이런데 얘들아 2가 있어줘야 되는 거 맞아? 0부터 2 사이니까. 그러면 x2에서도 너희가 0 넣었을 때는 아까 한 거랑 똑같잖아. f에다 0 넣었을 때가 g에다 0 넣었을 때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좀 전에 했잖아. 그러니까 걔는 생략하고, 자 이번에는 g에다가 2 넣었을 때, 그럼 g에다가 얘들아 2를 넣어주게 되면 몇 나와 얘들아? g에다가 2 넣어주게 되면, g에다가 2 넣어주면 몇 나오니 얘들아? 78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럼 78보다 얘들아 여기다가 2 넣었을 때가 어때 줘야 돼? 더 작아져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파란색에다가 2 넣어주면 2에 2 더하기 얘들아 k승이 78보다 얘들아 작습니다. k는 뭐이고? 자연수가 지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로그 부등식으로 너희가 바꿔가지고 로그로 지수 부등식을 풀 필요는 없고, k가 지금 1보단 크다라고 했으니까 k에다가 몇부터 넣어봐. 2부터 넣어보면 되는 거 맞아? 몇 넘어갈 때까지 78을 넘어가기 전까지 넣어주게 되면 k가 얘들아 2일 땐 안 넘어가지. 2의 4승이니까. 그 다음에 k에다 3 넣어줘도 32니까, k에 4 넣어줘도 64니까 안 넘어가게 되지. 근데 k에다가 5를 넣어주게 되면 너희가 2의 7승이니까 얘들아 이제 비로소 넘어가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k 값은 몇이야 얘들아? 2, 3, 4 이렇게 너희가 풀어주시면 돼. 자 너희는 이 유형을 외우는 거야 얘들아. 실근에 봐봐, 존재성을 따지거나 위치를 따질 때 우리는 사이값 정리 이렇게 대입해서 대소관계 비교하는 걸 너희가 쓰게 될 거야. 만약에 사이값 정리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번 시간에 명확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아까 필기한 거 있지? 대입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한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정도. 이거 언제 쓴다 얘들아? 실근이 누군지를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얘들아. 실근의 위치를 보고 싶은 거야. 얘가 정확히 몇인지를 구하는 건 진짜 방정식을 푸는 거고 얘들아. 알겠니 얘들아? 실근이 몇부터 몇 사이에 있나? 아니면 누구보다 작나? 큰가? 이럴 때 우리가 대입해서 대소관계 얘들아 비교하기를 본다. 그렇게 너희가 좀 가주시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필기 하나만 더 해놓을 거야 얘들아. 대입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한다는 건 실근의 위치를 정할 때 쓰는 거야. 실근이 몇인지가 아니야. 알겠니 얘들아? x값이 몇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야, 걔가 어디 사이에 있는데 몇부터 몇 사이에 있니? 이런 걸 우리가 따질 때 대입해서 얘들아 대소관계를 비교한다. 괄호하고 얘들아 사이값 정리랑 너무 사실 사이값 정리 내용이거든 얘들아 이 자체가. 그래서 좀 이따 내가 보내주면 간단하게 얘들아 한번 봐봐봐 얘들아. 이것도 알긴 알아야 되니까 얘들아 사이값 정리도. 그래서 일단은 내가 대입해서 대소관계를 이제 비교해서 너희가 실근 얘들아 위치를 찾는 거를 얘들아 보여주고 있고 49번 내가 얘들아 지금 한번 좀 보여줬고 너희가 봐도 얘들아 50번 같은 거 어떤 얘들아 그냥 딱 숫자만 바꾼 문제니까 한번 좀 풀어보고 알겠니 얘들아. 다음 시간에 이거 금요일날 또 수업할 거 아니냐 얘들아. 그 전에 질문 있으면 카톡 그냥 보내놓으면 돼 얘들아. 나는 그냥 내 입장에서는 똑같으니까 풀려나 싶기도 하고 얘들아 또 풀다가 뭐 말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얘들아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하나만 좀 더 해볼 수 있도록 할게. 더 한 다음에 좀 비교할 문제들도 우리가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51번도 우리한테 되게 고맙게도 그래프가 얘들아 지금 다 그려져 있는 상황이야. 내가 이제 요 녀석을 뭐 F라고 하고 위에 있는 녀석을 이제 G다라고 놓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나 너희가 그래프를 못 그리더라도 얘들아 그리다가 말리더라도 이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안 그려주고 너희한테 낼 수도 있어. 그러면 그릴 수는 있어야 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51번에서 F랑 G가 얘들아 그려져 있고 P가 얘들아 x1, y1, Q가 y2, x2, y2 P보다 Q가 더 오른쪽에 있을 거고 뭐 Q가 P보다 좀 오른쪽에 있는 거 눈가래 보일 거고 좀 더 아래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 너희한테 얘들아 대소관계 대입해서 비교하는 연습을 좀 충분히 얘들아 시켜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 얘들아. 자 그래프를 좀 확대해도 요 PQ 부분이 조금 작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너희가 잘 좀 봐줬으면 좋겠어. 자 너희가 이제 P점이 여기가 x1, y1이니까 여기를 내가 x1이라고 좀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 요 녀석을 얘들아 x2 이런 식으로 얘들아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니네 얘들아 P랑 Q 사이에 x1과 x2 사이에 요 조그맣게 얘들아 빨간색으로 찍은 점 보이니? 이런 건 얘들아 우리가 x절편이라고 하잖아. 그럼 G의 x절편이니까 얘가 몇 되는 거야? 얘가 0 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럼 x가 몇일 때 0 돼? 이거 암산 되지 않나? 자 졸지 말고 잘 듣자 얘들아. 알겠니? 이거 마지막 컬인데 잘 들어. x에다 몇 넣어주면 0 나오니? x에다가 2 넣어주면 0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이 조그만 점이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점점점해서 내가 여기가 2가 지금 되는 거야. 이렇게가 2. 그럼 너희가 x1, 2 사이에 누가 있다라는 건 확실히 알아. 2가 있는 거 정도는 알고 뭐 절편 구하는 거 정도는 얘들아 너희가 좀 할만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자 기억을 한번 좀 봐보자 얘들아. 기억은 눈깔로 봐도 x1이 2보다 왼쪽에 있고 x2는 2보다 어느 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으니까 기억은 뭐 별로 할 거 없어 그치? x절편만 구하면 기억이 맞구나 라는 건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들아 니은 봐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대입해서 대소관계 비교하는 거 우리가 이 문제 풀기 전에 x 값의 얘들아 위치만 따졌는데 이게 y 값의 얘들아 위치를 따지는 것도 얘들아 충분히 좀 할만한 것 같아. 얘들아 y1이 4분의 1보다 커야 되잖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 y1은 누구야 얘들아? P의 얘들아 누구 좌표야? P의 y 좌표가 되는 거 맞아? 걔가 누구보다 크다는 거야? 4분의 1보다 얘들아 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직선 그려줄 건데 얘들아 그림이 작으니까 너희가 좀 잘 보셔야지 돼. 그럼 P가 4분의 1보다 위에 있냐를 물어본 거니까 내가 초록색 직선으로 그린 거 있지? 이 초록색 직선이 얘들아 Y는 4분의 1이다 라고 좀 보시면 돼. X축보다 조금 내가 위쪽에 얘들아 그리게 된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리고 니네 이거 항상 가리킨 다음에 너희가 볼 때는 그래 뭐 대입해서 대소관계 비교하면 나오네 이렇게 너희가 보게 될 텐데 지금 이거는 얘들아 초록색이랑
함수가 만나는 점이 얘들아 굉장히 여러 개가 좀 있단 말이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근데 지금 얘들아 P는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야? F랑 G의 지금 교점이 되는 거 맞아? 맞니 얘들아? 그럼 너희가 연두색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걸 좀 집중을 해야 되냐 하면은 내가 이제 찍는 점을 좀 잘 봐봐 얘들아. 니네 요점 보이지 얘들아? 요점. 내가 요렇게 내가 화살표 하면 눈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내가 찍은 점 지금 보이니 얘들아? 그래프 다시 그려주고 할까 얘들아? 내가 한번 빠르게 좀 그려줄게.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리는 김에 니네 이 그래프는 원래 이거는 밑이 2분의 1인 지수함수 그래프잖아 얘들아.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감소하는 그래프가 2,0에서 만나는 건 아까 알고 있고 절대값 씌워준 거니까 내가 이렇게 좀 그려볼게 얘들아.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절대값이 얘들아 씌워져 있으니까 이거 좀 지워놓고 이렇게 가서 2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좀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이제 y는 절대값 2에 3-x -2 이렇게 너희가 써줄 수가 있는 것이고 요걸 내가 이제 이름을 좀 gx다라고 너희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얘들아 fx는 2분의 1의 x 그래프인데 내가 좀 과장해서 얘들아 이렇게 좀 그릴게. 그럼 요게 얘들아 y는 2분의 1의 x승 그래프인 f다라고 너희가 생각을 좀 해주면 조금 이제 pq가 붙어있으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한번 좀 그려봤어 얘들아.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써보면 요 점이 이제 x1, y1이고 요 점이 얘들아 이제 x2, y2가 되는 이런 꼬라지로 그림을 좀 다시 한번 리뉴얼해서 그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4분의 1이라는 직선이 내가 옮겨올게 얘들아. 지금 이런 y1이 얘들아 어때? 그러니까 y1이 4분의 1보다 어느 쪽이냐? 더 위쪽이냐? 이런 걸 이제 쳐다보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파란색과 초록색의 얘들아 교점을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점을 내가 P라고 놓고 P는 나와 있으니까 A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요 점을 내가 얘들아 B라고 놓고 요 점을 내가 얘들아 일부러 C라고도 한번 좀 놔볼게. 그럼 너희가 얘들아 이 니은을 풀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점은 누구니 얘들아? ABC 중에 누구를 집중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니은이 주장하고 있는 건 어떤 걸 주장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에 얘들아 우리가 교점을 좀 구하는 거야. 오른쪽 그래프도 내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y는 4분의 1을 그려보게 되면 내가 지금 아까 전에 이렇게 조그맣게 찍은 점에 얘들아 누구한테 파란색 점인 거 맞아? 파란색 위에 있는 점인 거 맞아? 파란색과 연두색 사이에 얘들아 교점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이런 점이 얘들아 지금 B라고 너희가 봐주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얘들아 C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보다 B가 어느 쪽에 있냐 더 오른쪽에 있냐 이걸 너희가 따져보는 거란 말이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이 문제는 A보다 B가 더 오른쪽에 있는지 자 요게 얘들아 Y는 4분의 1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니네는 C가 문제가 아니라 A랑 B를 쳐다보면 되는 거야. 자 얘들아 A점 B점 중에 좀 쉬운 게 B니까 얘들아 B부터 한번 좀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 B는 얘들아 F가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X좌표는 몇이라고 할 수가 있어? X좌표가 2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아. 그래서 B의 X좌표는 2라고 좀 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를 구할 때가 얘들아 A는 G가 2가 되는 거니까 요 녀석이 얘들아 몇 되는 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찾아줘야지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럼 너희가 이제 2에 3-x-2가 4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얘들아 4분의 1 이렇게 얘들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밑에다 좀 쓸게. 2에 3-x가 자 얘들아 2는 4분의 8이니까 넘어가면 4분의 9라고 얘들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2에 3-x가 얘들아 4분의 7인 것도 얘들아 우리가 좀 봐주셔야지 되고 그럼 너희가 3-x가 로그 2의 4분의 9 또 3-x가 로그 2의 4분의 7
이렇게 너희가 이제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너희가 여기에서 이제 x는 3에서 로그 2의 4분의 9를 한번 빼줘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서의 x는 3에서 로그 2의 4분의 7을 이제 빼줘야 되는, x좌표가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내가 지금 이 풀이를 왜 이렇게 풀말을 다 하냐 하면, 여기서 좀 기초가 얘들아 부족한 친구들, 얘들아 봐봐. y는 4분의 1이 gx 그래프랑 얘들아 몇 번 만나? a에서도 만나고 누구에서도 만나? c에서도 만나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범위를 나눠놓고 한 번에 풀 수도 있지만, 자 a랑 c를 봐봐. 야 a의 x좌표가 더 작겠니? c가 더 x좌표가 작겠니? a점의 x좌표가 작은 거니까 우리는 둘 다 구한 다음에 얘들아 거기서 뭐 한 거 더 작은 거 따져주면 되는 거 맞아? 야 당연히 똑같이 3이니까 로그 2의 4분의 9를 뺐을 때가 더 어떨 것이야? 작아지게 될 거니까 너희가 얘들아 a점의 x좌표는 요 녀석으로 볼 수가 있어. 즉 3 로그 2의 4분의 9, 아까 b의 x좌표는 2였으니까 너희한테 이걸 물어보게 된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럼 너희가 2가 넘어가면 1, 그 다음에 너희가 로그 2의 4분의 9, 이걸 우리한테 얘들아 물어보게 된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것도 근사값이지. 요 녀석이 2보다는 얘들아 어떤 거니? 4분의 9가 2보다는 크지. 4분의 8이 2니까. 그럼 로그 2의 2가 딱 1이었을 텐데 4분의 9는 2보다 크니까 로그 2의 4분의 9가 누구보다 큰 거니? 1보다 얘들아 크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아.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니까 우리는 니은도 참이다. 이렇게 y 값으로 물어보게 되면 x 값으로 대소 관계를 너희가 비교해 볼 수도 있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좀 그림 다시 그려서 큼지막하게 내가 한번 좀 봐봤고, 그 다음에 너희가 디귿 한번 보시게 되면 x2가 2분의 5보다도 크냐? 그러니까 너희가 x2가 2보다 크다는 건 맞는 말이잖아, 그치? 근데 누구보다도 크냐? 2분의 5보다도 크냐? 뭐 이건 더 할만하지 않을까 싶어 얘들아. 2분의 5가 얘들아 여기쯤 있을 거 아니냐? 2보다는 어느 쪽에 있을 거니까? 오른쪽에 지금 있을 거니까. 그래서 2분의 5가 얘들아 이렇게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x2가 오른쪽에 있냐? 물어본 거니까 이번에는 내가 여기랑 요 점, 뭐 여기가 s랑 t점이라고 보게 되면 s점은 요 녀석한테 2분의 5 넣은 거야. 요 녀석한테 2분의 5 넣어주게 되면 2의 2분의 1승은 루트 2니까 이 절대값 씌워지게 된 거 맞아? 이거보다 t점은 여기에다가 얘들아 2분의 5를 넣은 거니까 2분의 1에 2분의 5승, 이렇게 얘들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g에다가도 2분의 5 한번 넣어봤고, 그 다음에 f에다가도 넣어봤고. 자,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얘들아? 루트 2에서 2 빼주면 음수니까 절대값 얘들아 벗어날 때 얘들아 부호를 바꿔서 2 마이너스 루트 2 보다 2분의 1에 얘들아 이제 2분의 5승이 더 크냐? 이걸 물어봤다 라고 얘들아 너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2분의 5는 요거를 내가 이제 쓰게 되면 2분의 5는 2에다가 2분의 1 더한 거니까 2분의 1 제곱하면 몇이 되니 얘들아? 4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4분의 1이 되겠지. 거기다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2분의 1. 자, 4 루트 2분의 1. 자, 이 부분이 몇이라고 얘들아? 4 루트 2분의 1인 거 괜찮아? 다시 한번 써볼게 얘들아. 2 마이너스 루트 2가 있고, 그러면 4 루트 2분의 1. 이거보다 크냐? 그럼 양변에 4 루트 2 곱해주면 8 루트 2에서 여기다 얘들아 마이너스 8이 얘들아 1. 그럼 너희가 얘들아 8로 묶었을 때 루트 2 마이너스 1이 1보다 얘들아 크냐? 이렇게 얘들아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야. 1이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야. 뭐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뭐 넘겨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얘들아 루트 2가 1.414 정도 되잖아. 그럼 거기에서 1을 빼게 되면 0.414. 8에다가 0.4 정도만 곱해도 0.4가 5분의 2지. 8에다가 얘들아 5분의 2만 곱해도 1보다는 얘들아 벌써 훨씬 더 어떠니? 크지 않니?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럼 부등호가 얘들아 반대니까 디귿은 마저 틀려 얘들아. 디귿은 거짓이 되는 거야.
막판에 한번 근사값 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해서 너희가 반드시 얘들아 대입해서 대소관계 비교하기라고 얘들아 돼 있는 부분들은 니네 걸로 얘들아 완벽하게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참고적으로 얘들아 프린트 하나 너희한테 더 보여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뭐 너희가 뭐 관계 특강이랑 뭐 이게 기하학적 접근 특강을 이번에 다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내가 페이지를 좀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할게. 대입해서 너희가 119쪽이거든 얘들아. 이 책에 119쪽이야 얘들아. 지옥책에 119쪽 한번 보시면은 여기 대입해서 대소관계 비교하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지? 대입해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들아 문제들 같은 경우를 한번 좀 풀어보는 것도 좀 괜찮을 거야 얘들아. 14번부터 이렇게 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얘들아 이 문제에 대해서 얘들아 풀이를 좀 듣고 싶으면 여기에 지금 그 기하학적 접근의 14번부터가 얘들아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기하학적에 얘들아 이제 몇 번까지라고 얘들아 다 나와 있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 QR을 보면 나오게 되겠지. 그 문제 풀이를 보고 싶으면. 그래서 조금 더 얘들아 많은 문제 갖다가 연습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너희가 이제 지금 오늘은 내가 이제 한 3문제 정도 풀고 유사 문항이 2개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다가 너희가 이제 아까 내가 이제 지옥책 펴준 거 119쪽도 참고해도 얘들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일단은 너희가 이제 대소관계 비교하는 걸 이제 한번 좀 이야기를 했고, 그거랑 좀 유사하긴 한데 조금 컨셉이 다른 47번도 얘들아 하나 이것도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47번 문제 풀이 자체도. 지금 이 문제가 얘들아 이게 아는 친구들은 되게 쉬운 문제긴 한데 이 그래프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된대. 일단 이 꼬라지는 얘들아 x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니까 일단 지수함수 꼬라지가 얘들아 감소함수 꼬라지가 되는 거 맞아? 5분의 1에 뭐 2x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얘들아 쓸 수가 있으니까 감소함수 꼬라지가 돼.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뭐 쓰자면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쓸 수도 있고 뭐 아이고 5분의 1에 2x 마이너스 2승으로 쓸 수도 있고 뭐 25분의 1에 x 마이너스 1승 더하기 n 뭐 이렇게 쓰면 너희가 얘들아 좀 더 이해가 되려나? 감소하는 얘들아 이런 꼬라지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n만큼 움직였을 때 1사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내가 한번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이렇게 좀 그려가지고 자 일단 25분의 1의 x승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얘를 왼쪽으로 한 칸 가야 되더라. 왼쪽으로 한 칸을 가. 얘가 왼쪽으로 한 칸 가는 거야 얘들아. 무조건 1사분면 지나지. n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n이 양수면 안 되겠지. n이 양수면 무조건 얘들 1사분면 지나지 않니? 그러니까 n이 좀 음수가 돼서 너희가 뭐 이런 식으로 돼줘야 너희가 봐도 얘들아 이렇게 돼줘야 1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거 아니야. 야 이렇게 그려줘도 지금은 얘들아 몇 사분면 조금 지나는 거야? 1사분면 조금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려져야 1사분면을 얘들아 지나지 않도록 그려진다라는 건데 나는 뭘 외웠으면 좋겠냐 하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x절편 또는 y절편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얘들아 그려진다는 건 너희가 상상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원래 그래프가 왼쪽으로 한 칸 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잘 봐봐. 아래로 내려갈 때 그 마지노선을 봐야 돼. 너무 조금 내려가면 안 돼. 너무 조금 내려가면 1사분면 지나잖아. 좀 많이 내려가야 돼. 좀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언제 보다냐 하면은 딱 내려가다 보면 지금처럼 얘들아 지금 내가 그린 게 딱 원점을 지나는 순간을 내가 그린 거거든. 딱 지금 이 순간부터 괜찮지. 얘들아 원점은 1사분면이 아니잖아.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얘들아 1사분면 지나게 되는데 조금만 더 내려가도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좀 내려가게 되면 좀 어떤 얘들아 원점을 지나게 되는 거 맞아? 이 순간보다 같거나 더 내려가 주셔야지 돼. 지금 이 순간이 뭐가 되는 거야? 시작이 되는 거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내가 절편을 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것도 되고 이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너희가 풀어주길 원하는 건
y절편이 얘들아 y절편이 아까 0이었을 때부터 작거나 얘들아 어때야 돼? 같아줘야지 되는 거 맞아? 이런 걸 풀 때 얘들아 절편으로 푼다는 거 자체가 얘들아 분명히 너희가 불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고1을 제대로 안 지난 친구들은 절편으로 보는 얘들아 풀이가 처음일 수도 있고 근데 수많은 문제에서 나왔거든. 뭐 2차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다 얘들아 절편으로 얘들아 푸는 걸 원래 우리가 과거에 좀 했었어. 그래서 좀 불편한 친구들은 절편으로 얘들아 풀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것도 컨셉은 좀 0보다 작거나 같다. 대입해서 대수 관계를 비교하는 컨셉이긴 한데 맞니 얘들아? 너희가 이제 이 그래프는 절편으로 본다는 거. 즉 y절편이니까 x에다가 0 넣어주면 이렇게 지금 되지 않니? 이 y절편이 0보다 어때야 됩니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n값의 범위 나오고 최대값 마이너스 25인 것도 너희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비슷한 컨셉인데 느낌은 좀 다를 거야. 절편으로 얘들아 본다. 얘들아 이거는 문제 지금 하나밖에 없어. 여기 책에 이거 외워. 알겠니 얘들아? 그린 다음에 절편 보는 거야. 아까는 그린 다음에 대소관계 봤지? 지금은 그린 다음에 절편 보는 거야. 알겠어 얘들아? 이건 그냥 너희가 외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이런 너희가 대소관계 문제를 좀 하고 있는데 48번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들아 지수로그 함수에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문제 나온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얘들아 지수로그 함수 뭐 방정식 부등식에서 정말 전형적인 문제들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너희가 이제 그냥 밑이 같을 때 얘들아 방정식 부등식을 푼다든지 아니면 로그 쪽에서 양변에 로그를 씌워가지고 얘들아 뭐 최대 최소나 방정식 부등식을 푼다든지 그냥 뭐 RPM이든 셀이든 아니면 내가 얘들아 너희한테 가르쳤을 때 그런 지옥책의 교재에서 나오는 그냥 딱 대표적인 유형화된 얘들아 문제들이 이제 수능에 나오면 되게 편안하게 야 이거 이 유형이니까 이거 훈련해 이렇게 얘들아 이야기를 하겠지만 얘들아 이거 오늘 지금 배우는 문제들이 되게 불편해. 저번 시간에 배운 것도 되게 얘들아 너희가 대비하기가 애매한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얘들아 풀어준 게 뭐니? 로그 함수도 얘들아 어떤 지구력이 필요하다 그랬지. 점 놓고서 뒤지게 풀던지 거기에 닮음을 섞던지 맞니 얘들아? 물론 요즘 트렌드에서 조금 벗어났지만 기하학적인 얘들아 특징 같은 거 뭐 역함수랑 와인 대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오늘 푼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얘들아? 그 어떤 문제집을 봐도 얘들아 대입해서 대소관계 비교하기라는 유형은 없어. 사이값 정리를 뭐 한 거야? 우리가 응용해서 얘들아 풀게 된 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들아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게 진짜 함수를 알아야지 얘들아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유형 몇 개 주고서 얘들아 이거 뒤지게 풀린다고 얘들아 맞추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 진짜 함수를 그릴 수 있고 점을 다룰 수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얘들아 대비가 되게 얘들아 이제 좀 불명확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계속 좀 불안해서 얘들아 강조를 하는 건데 얘들아 그 너희 있잖아 양지성 부터 해서 너랑 그 니네가 얘들아 지금 생각을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희 얘들아 수능을 딱 보면 얘들아 20살 때 이 세상으로 정말 내던져져. 니네 옛날에 스파르타 왕국에서 이런 거 있었지. 애가 태어나면 애를 바닥에 던지지. 애를 바닥에 던져서 살아나면 키우고 얘들아 죽으면 죽여. 갓난 애기를. 강한 놈만 전사로 키운다. 근데 너희가 그 말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잖아. 아 옛날이니까 그랬겠지 라고 얘들아 생각을 할 거 아니니? 근데 현대의 사회는 뭐 달라진 거 있나? 얘들아 옛날에는 대놓고 계급이 있었다면 지금은 대놓고 계급은 없는 거야. 헌법에 나와 있잖아.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개소리를 하잖아. 평등해? 이 나라가 얘들아 그냥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야. 민주주의 뭐 해가지고 얘들아 이 평등한가 얘들아? 니네 좀 있으면 얘들아 이 세상에 이제 내 던져질 아가들아 이 혹독한 세상에서 너희가 얘들아 스스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부모님이 도와줘봤자 재수를 해봤자 1, 2년 늦춰지는 거야. 내던져지는 게. 근데 먼저 내던져진 애들보다는 또 너희가 얘들아 또 늦춰지게 되겠지 아가들아. 근데 이게 수업 태도가 그 니네 있잖아 지금처럼 얘들아 하는 몇몇 친구들은 얘들아 여름방학에 못 버텨 나가 그러면
얘들아 이게 물론 뭐 조는 걸 버티면서 듣는 거 그런 표현 되게 이쁘기는 하지. 근데 얘들아 너희도 사회생활 할 줄 알아야지. 너희가 조는 걸 왜 내가 알아야 돼? 너희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얘들아? 사람 만났을 때, 사람과 대화할 때 뭐 하품하고 얘들아 앞에서 조는 척 할 건가?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얘들아 그거는 인간관계를 맺는 얘들아 요령이 아니지 않나? 아파도 안 아픈 척, 피곤해도 얘들아 안 피곤한 척 들어라 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니? 어떻게 이런 태도로 얘들아 듣는 몇몇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지? 나만 급한가 얘들아? 이거 마지막 수업이야. 잘 따라오면 나올 것 같은데 점수가. 지금 뭐 이딴 식으로 하면 얘들아 이거 다 놓칠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니네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 얘들아. 아까 전에 뭐 그래프 본인이 그릴 수 있는지부터 해서 그 하나하나 놓치면 나중에 그냥 끝이야. 못 맞아. 그럼 기회가 어딨어. 분명히 말하지만 얘들아 9월 이후에 요번에 얘들아 방학 때 9월 준비한 이 강의를 복습은 시켜주겠지만 복습을 시킨다는 게 내가 수업 시간에 다시 풀어준다는 건 아니야. 정리해서 얘들아 너희한테 책자 만들어서 주고 복습시키고 그동안 우린 뭐 해야 돼 얘들아. 양질의 문제들 시간 재고 풀고 맞니 얘들아.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거 얘들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9월 지나고 얘들아 니네 원서 쓰고 뭐하면 9월 중순이야. 알겠니 얘들아? 8월 31일 모의고사 후에 바로 얘들아 수업이 안 된다고. 거의 한 열흘 정도가 날라간다고. 뭐 자소서 쓴다, 수시 원서 쓴다, 뭐다 학교 뒤숭숭하고 얘들아 원서 쓰면 내가 붙은 건가? 또 착각하게 되고 너희 처음 살아보잖아. 또 얘들아 이제 뭐 어떤 대학 얘들아 미리 붙은 애가 학교에서 깝치면 또 거기서 멘탈 나가고 얘들아 이런 경우도 있어. 얘들아 학교에서 어떤 애가 좀 모델학과 붙은 어떤 남자애가 얘들아 학교에서 뭐 중상고였나? 몇 년 전에 니네 뭐하러 공부해 병신들아 나처럼 잘 태어나지 이딴 소리에서 애들 막 울고 얘들아 난리 난 적도 있단 말이야. 좀 병신 같은 애지 얘들아. 별의 별일들이 다 있어 학교에서.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니네 기분 좋아? 기분 역같잖아 얘들아. 지금 내 수업을 얘들아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돼 아가들아. 화를 내서만 잡을 수가 없잖아. 양지성 어떡할 거야 너 이런 식으로 가면 포기야? 최준용 맨날 줘라. 눈깔 흰자 보이면서 뒤집어져서 돌아가서 듣는단 말이다. 이렇게 그러지 얘들아. 잘 들어 얘들아. 방학 때 수업 더 하고 얘들아 나도 솔직히 얘들아 나도 지금 거의 번아웃 상태거든. 나도 일을 계속 하니까. 이게 진짜 일주일 쉬어야 되나 얘들아.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아 얘들아 나도. 근데 티 안 내고 하려고 얘들아 노력하는 중이야. 지금 다리도 좀 아프고 얘들아 발목도 좀 해. 뭐 어디까지 뭐 어떻게 해줘야 돼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디 졸고 쳐 앉아있니? 진용아 선 넘으면 내가 내보내는 거 너 보지 않았어 작년에? 내가 이게 겁만 주려고 하는 건가? 못 따라오겠다 싶으면 얘들아 학원비라도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잘 들어 얘들아 아가들아. 벌써 얼레벌레 얘들아 이거가 거의 한 네 번째 시간인가? 엄청난 진도를 나갔어.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 주제도 우리가 했단 말이야. 정수개수 세는 거 니네 수요일날 시험 봐서 맞춰야 해. 내가 푼 대로. 아이고 아가들아 좀 부탁 좀 하자 얘들아. 이거 어쩔 거니 이거. 아무튼 이거 봐봐 얘들아. 48번은 내가 이제 이번에 쭉 보면서 분명히 내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실근의 위치를 따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게 48번 문제를 너희가 만약에 이 그래프랑 y는 n이랑 정수점에서 만난다. x좌표가 얘들아 정수다. 만약에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문제랑 그러니까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게 그 유형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다르고 어다른 건 조금 더 다르게 되는데 얘들아 이거 실근의 얘들아 존재성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아, 정수인 해를 가지면 되니까 x값이 뭐이면 되겠구나. 정수이면 되겠구나. 근데 정수는 범위가 무한하지 않냐 얘들아 사실. 물론 n값은 두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너희 만약에 얘들아 이거 그래프가 자, 요 녀석이 8 곱하기 2의 x승에서 2의 x승을 뺀 거니까 자, 이거는 7 곱하기 얘들아 2의 x승이랑 누구랑 만나는 거야? y는 n이랑 만나는 문제로 얘들아 봐줄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니네 7 곱하기 2의 x승은 원래 2의 x승 7배 된 거니까 얘들아 지수함수 꼬라지가 이렇게 될 거고 얘랑 y는 n이랑 만나. 근데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돼? 정수점이 돼야지 돼. 아예 얘들아 또 다른 유형이 되는 거 맞아? 이거 얘들아 컨셉이 뭐냐면 지금까지 얘들아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보여줬던 건 실근의 위치를 좀 보여준 거야. 실근의 위치. 근데 이건 진짜 실근을 구해야 돼.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얘가 정수점이 나와야 되거든. 얘가 지금 정수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어차피 n 왔다리 갔다리 하고 n이 0보다 크면 만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n이 10일 때부터 얘들아 n이 100보다 작을 때까지가 n이 두 자리가 될 텐데 그 사이에서 얘들아 이 문제는 x값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 맞아? x값의 범위가 중요한 게 얘들아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 문제는 오히려 전전 시간에 했던 거랑 되게 얘들아 컨셉이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 너희가 이제 7 곱하기 2의 x승이랑 요 n인데 x가 정수해를 가져야 되니까 이 정수해를 내가 그냥 k라고 얘들아 한번 놔볼게. 그럼 너희는 7 곱하기 2의 k승이 n을 만족하는 얘들아 k 값이 존재해야 되는 문제로 바꿔서 얘들아 풀어줄 수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n 값은 얘들아 두 자리니까 10에서 n은 이제 100 사이 이렇게 내가 좀 잡아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간 진도랑 비슷하게 자, 7 곱하기 2의 k승이 n이야. 니네 이거 n값 어떻게 구해? 첫 번째 대충 때려 맞춰야 되겠지 얘들아. 10부터 100 사이에서 딱 n을 내가 얘들아 줬을 때 딱 어때야 돼 얘들아? 7 곱하기 2의 k승 꼬라지가 나와서 k값이 정수가 나와줘야지 돼. 예를 들어 14 같은 거 14 괜찮아 얘들아? 14를 7로 나누면 2니까 2의 k승이 2니까 k값 몇 나와? 1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런 식으로 때려 맞추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린 배운 게 있으니까 요 n이라는 게 7 곱하기 2의 k승인데 요 녀석이 얘들아 10부터 100 사이에서 k가 뭐니까 정수다 라고 했으니까 어떠니 얘들아 요 범위를 벗어날 때까지 우리가 k값에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 맞아? k가 0이면 돼 안 돼? k가 마이너스 1이면 더더욱 안 되지. 그럼 k가 1인 건 괜찮아 얘들아. k가 1일 때 넘어가 안 넘어가 범위 사이에 포함이 되지. k가 얘들아 2면 7, 4, 28 괜찮지 얘들아. k가 3이면 얘들아 7, 8에 56도 괜찮지. 근데 k가 4면 7에다가 16 곱하면 100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니까 너희가 k 값이 1, 2, 3 k가 1, 2, 3이니까 n은 7 곱하기 2에 1승, 2승, 3승 n값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자 모의고사에는 혹은 수능에서는 유형이 얘들아 써져 있지가 않아. 이 유형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이번에도 학습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얘들아 새로운 문제를 풀 때는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너희가 얘들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는 걸 모르면 넘어가게 될 텐데 이게 함수 쪽 얘들아 파트에서는 그렇게 바로 풀릴 가능성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아. 많이 다각도로 이게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건 이거네 저거네 이런 식으로 너희가 많이 얘들아 탐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얘들아 오늘 이제 배우는 유형 자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좀 지워졌네. 아무튼 대입해서 대소 관계를 비교하자. 실근의 위치를 얘들아 한번 좀 이제 구해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컨셉의 문제들과 유사 유형까지 해서 너희가 요게 이제 몇 번까지가 되는 거냐 하면은 51번까지가 얘들아 그런 유형이다. 그렇게 너희가 이제 봐주시면 돼. 되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내가 아까 이런 말을 했었잖아 얘들아 너희한테 딱 그냥 얘들아 유형화된 문제는 정말 얘들아 기초적인 유형화된 문제는 너희가
지옥이나 천국 책에서 얘들아 내용 정리를 좀 해줘야지 될 텐데 52번 같은 게 얘들아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 52번이 이거 야,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이거 문제 읽으면서 갑자기 최대값 나오니까 얘들아 되게 어렵나 보다라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야 문제에서 각 A가 90도래. 그럼 내가 얘가 A고 B고 얘들아 C라고 놓게 되면 AB 길이랑 AC 길이를 우리한테 문제에서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밑변이랑 뭘 준 거야? 밑편이랑 높이 지금 준 거 맞아? 그럼 삼각형의 면적은 얘들아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얘들아 높이 이런 식으로 얘들아 쓸 수 있으니까 요 녀석의 얘들아 무슨 값? 최대값. 언제 x가 a일 때 최대값 누구를 갖니? 이런 걸 물어본 문제니까 너희가 이런 로그 함수의 얘들아 뭐 최대다 최소다라는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옥책 그냥 기본적인 얘들아 로그 함수 1강 얘들아 프린트에서 우리가 했던 그런 내용들이 돼. 그래서 너희가 이제 2분의 1은 없어지게 될 거고 로그 2의 x에다가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너희가 이제 로그 4에 16에서 얘들아 로그 4에 x를 뺀 건데 이건 2잖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너희가 이제 로그 2분의 1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너희가 로그 2의 x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써줄 수가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x 통째로의 제곱 플러스 얘들아 2의 로그 2의 x 요 함수의 얘들아 최대 최소를 구하는 자 어떤 문제니 우리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하지 근데 x의 범위가 몇부터 몇 사이 x가 1부터 16 사이니까 x에 1 넣어주면 t는 0일 거고 16 넣어주면 t는 4가 되겠지 그럼 0부터 4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t제곱 더하기 2t 요 2차 함수의 얘들아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이거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2차 함수가 위로 볼록이겠지. 위로 볼록이고 얘들아 대칭축은 몇 나오니? 얘들아 대칭축이 2인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t가 2일 때 t에다 2 넣어주면 최대구나. t에다가 2를 넣어주게 되면 얘들아 최대값은 몇 되는 거? 최대가 2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라지 m은 2일 거고 t가 2면 x값은 몇인 거야? 2의 2승이니까 4가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6 하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좀 될 것이고 밑에 거의 똑같은 뭐 이그젬플 문제 정도 하나 나와 있는 거야. 이 프린트는 이제 최근 기출들 평가원 기출들을 모두 다 얘들아 넣어놨기 때문에 어떤 얘들아 비교를 한번 해봐.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걸 최대를 못 구하면 얘들아 이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지. 당연히 얘들아 우리가 이제 지옥책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나한테 말부터 제발 해줘야지 돼. 알겠니 얘들아? 근데 이런 문제는 너희가 봐도 그냥 이렇게 생긴 문제 너무나 많이 얘들아 53번 같은 문제를 우리가 수도 없이 풀어봤거든. 그러니까 아 유형화가 되니까 이건 그냥 내용만 하면 돼 유형 파악만 하면 돼 라는 컨셉으로 얘들아 가르쳤지만 어때 더 배우고 나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은 유형화 시키기가 되게 애매한 것들이 많지. 진짜 얘들아 함수에 실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좀 무슨 말인지를 너희가 좀 더 얘들아 명확하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게 얘들아 52, 53 뭐 요런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4번이 좀 되게 복잡한 문제 내가 하나 좀 풀어줄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뭐시 여기는 조금 X표 치고 해도 요거가 이제 요거에 관련된 좀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 얘들아. 이것도 니네 아까 전에 얘들아 대소관계 얘들아 비교하기 컨셉 문제 있지. 그거 중에 정말 극 최상위권 문제다. 거의 얘들아 제대로 맞추는 애가 없을 정도로 한 니은 같은 거 정도가 좀 뭐라 그래야 되냐 뭐 기하학적으로 얘들아 기울기로 얘들아 보는 소소한 부분이 좀 들어가는 것이고 54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입해서 대소관계 비교하기 그것의 어떤 킬러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54번은 이거 풀어주는 거 좀 잘 보고 꼭 한번 얘들아 좀 따라 해봐봐. 요게 좀 지수랑 로그 함수가 뭐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뭐 그런 거랑은 컨셉이 조금 달라 얘들아. 요거 뒤에 문제가 요 유형이다라고 좀 보시면 돼. 그래서 54번 한번 좀 봐보시면은
x축이랑 y축 한번 좀 그려놓고 자 필기는 하지 말되 너희가 얘들아 좀 이따가 올라가서는 그림 정말 정성스럽게 그려서 한번 따라해 보셔야지 돼. 2의 x승이 있고 위로 볼록인 0,2가 꼭지점인 2가 꼭지점인 2차 함수가 얘들아 이렇게 좀 있겠네. 2차 함수가 여기는 1일 거고 얘들아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네. 꼭지점은 0,2가 지금 되는 것이고 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그래프는 0,1은 좀 지날 거야. 그 다음에 하필이면 애들 높이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1,2라는 점도 좀 지나게 될 거야. 그래서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얘들아 나오게 되겠구나. 그럼 문제에서 요 녀석이 얘들아 x1이네. 여기가 지금 x1이고 여기가 얘들아 지금 x2인 여기가 얘들아 y1이고 여기가 얘들아 이제 y2인 이런 상황. 자, 내가 이 점을 A, B, 여기를 C, D 이런 식으로 내가 편의상 좀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어떤 얘들아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기억 정도는 너희 해볼 만하겠니? 얘들아 기억은? x2가 2분의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으니까 2분의 1이 여기 있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너희가 얘들아 여기 있는 점을 내가 P라고 놓고 여기 있는 점을 얘들아 Q라고 놓으면 P보다 Q가 더 Y좌표가 크냐? 이런 건 정확하게 얘들아 대입해서 대소관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지. 얘들아 Q는 파란색 2차 함수에다가 얘들아 몇을 넣은 거니까 2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네. Q는 Y좌표가 얘들아 2분의 몇 나와? 3 나오게 되지. P점은 너희가 얘들아 지수함수에다가 2분의 1 넣어주게 되면 y좌표가 몇 나와? 루트 2가 나오지. 뭐 2의 2분의 1승이 루트 2인 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루트 2는 1.414인데 2분의 3은 1.5지. 그럼 2분의 3이 얘들아 루트 2보다는 더 큰 거 맞잖아. 뭐 근사값 모르면 제곱해봐도 되고 4분의 9가 루트 2의 제곱 2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구나 얘들아. x2가 2분의 1보다는 크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얘는 참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 내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니은 같은 거 이 기울기나 넓이라고 기하학적으로 얘들아 접근하는 프린트가 말 그대로 아까도 내가 띄워줬던 기하학적 접근 프린트야. 근데 그거에 대한 빡센 문제가 최근에 얘들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넣진 않았지만 나중에 내가 한번 엑기스만 뽑아서 해준다라고 이야기했어. 그 9월 모평 전에는 내가 해줄 수 있도록 할게. 그러니까 너희가 이번 시간에는 얘들아 진짜로 y2, y1 빼고 x2, x1 빼가지고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자 너희가 이제 양변을 이걸로 나눠주면 내가 이렇게 얘들아 쓸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얘들아 쓸 수 있는 거 맞아?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이 어디에 있어? 기하학적 접근에 있어. 만약에 요번에 조금 욕심 있는 친구들은 그 기하학적 접근 QR의 첫 번째 거 보면 돼. 기하학적 시작이라는 QR 보면 돼. 거기는 어려운 문제 필요 없고 다 내가 띄워줄게 얘들아. 이것도 니네 그 뭐시냐 얘들아 이 책에서의 여기 그러니까 관계 특강 말고 기하학적의 첫 번째 있지 얘들아. 요거 하나 보면 돼. 요거 하나 보면 이런 게 이제 기울기구나. 아니면 이런 게 넓이구나. 이게 너무 이제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뭐 작년에 했던 친구들은 편하게 할 텐데 생소하면 이번에 이렇게 얘들아 이번에는 진짜 내가 다시 말하지만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번 목숨 걸고 해 얘들아. 인생에 한 번은 내가 말했잖아 얘들아. 살면서 얘들아 딱 3번만 얘들아 대학 갈 때 나중에 얘들아 회사에서 클 때 그 다음에 얘들아 언젠가 너희도 사랑이라는 걸 하지 않겠니? 사랑을 할 때 그 3번은 얘들아 모든 걸 다 버리고 얘들아 한번 해보는 뭐 그런 인생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모든 거 다 좀 어중간하게 얘들아 하지는 말자 이 소리야. 알겠니? 요번에 한번 좀 달려봐봐. 다 마음가짐 먹기 아니니 얘들아. 얘네 지금 내가 발목 아픈데 내가 니네 내 몸무게 얘들아 이고 살아봤어 얘들아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지금? 내 왼발이 잘 들으라고 이것들아. 그래서 자 다시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니은은 보자마자 나눠서 기울기로 얘들아 기하학적인 해석을 하는 게 당연한 얘기긴 한데 솔직히 얘들아 이 자리에 처음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기하학적 접근 특강의 1강을 보면 된다 이 소리야. 나중에 한번 하기도 하겠지만 그 1강 정도는 부담되지 않으니까 얘들아. 수월하게 넘어가니까. 자 그럼 너희한테 얘들아 이게 뭐야 얘들아. A, B점 사이의 기울기. 요 기울기 얘들아 이거 기울기. 다시 한번 좀 그릴게. 요 기울기가 얘들아 요 빨간색 기울기가 1보다 작냐? 그럼 너희는 이 그림에서 기울기가 1 나오는 걸 찾아야 돼. 기울기 1 나오는 게 얘들아 이런 거 1이지 얘들아. 이거 기울기 1 아니야 이거? 여기가 몇 콤마 몇이야? 1콤마이고 0콤마1이니까 이 기울기가 1인 거 맞아? 그럼 뭐 니은은 1보다 어떻게 해서 더 작겠네. 이렇게 너희가 얘들아 찾아주는 거야. 많이 어려운 건 아니야 얘들아 니은이.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디귿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 니은이 얘들아 어렵진 않은데 너희가 얘들아 이번에 디귿을 풀면서 이게 대입해서 대수관계 비교한 걸 활용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어려워질 수가 있구나. 요걸 한번 너희가 좀 따져볼 수 있도록 하자. 일단 니은까진 맞아 얘들아. AB 기울기가 1보다 AB 기울기가 CD보다 더 가파르다라는 건 너희가 눈깔로 보일 거 아니겠니? 얘들아 디귿 좀 잘 봐 얘들아. 디귿은 너희가 Y1이랑 Y2 니네 근데 A점이 x1, 2의 x1승인 거 맞아? A점은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B점은 얘들아 x2, 2의 x2승. 요 녀석이 얘들아 y2고 요 녀석이 얘들아 y의 1이고 너희가 눈치를 채줘야 되는 게 봐봐 무조건 식을 변형하면 이 꼬라지가 나오니까 문제를 냈단 말이야. 아무렇게나 내지 않아. 니네들아 2의 얘들아 x1이 y고 2의 x2승이 y2니까 y1이랑 y2를 곱한다는 건 자 지수끼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수끼리는 더해지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지수끼리는 더해지게 될 거야. 그럼 우리한테 얘들아 사실 그럼 요 녀석이 얘들아 2분의 루트 2보다 2의 x1 더하기 x2승이 요게 얘들아 1보다 작냐? 내가 1을 2의 0승으로도 고칠게. 항상 얘들아 이거 한번 풀고 이거 한번 푸는 거야. 그리고 이건 알아도 얘들아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디귿 같은 부등식은 2번 푸는 거야. 2번. 디귿이 참이 되려면 이쪽도 얘들아 참이 돼야 되고 이쪽도 얘들아 참이 되어줘야 이게 뭐 맞는 명제로 얘들아 디귿이 참이 되는 거긴 한데 내가 꽤 많은 문제들을 살펴봤는데 얘들아 둘 중에 하나가 참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참인데 얘가 뻥이어서 얘들아 틀리게 문제를 내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시험 때 잘 모르면 둘 중에 하나 참이면 그냥 맞겠지 하고 넘어가. 그것도 할만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니네 x1이랑 2 더한 게 0보다 작은 건 눈가에 보이지 않냐? x1이랑 2. x1의 절대값이 크겠니? x2의 절대값이 크겠니? 이건 엄밀하게 갈 필요도 없어. 맞아 얘들아? 엄밀하게 가면 x1을 얘들아 대칭시켜주면 여기가 얘들아 마이너스 x1이잖아. 이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한데 너희가 봐도 x1의 절대값이 x2의 절대값보다는 더 어떠니까? 크니까.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더해봐 얘들아. x1, x2 더해봐. x1이 음수인데 절대값이 더 크잖아.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나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얘들아 부등식 중에서 얘들아 오른쪽 부등식은 참이란 말이지. 이 부등식은 참이 된다 이 소리지. 그럼 최악의 경우에는 맞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물론 이렇게 풀면 죽는 것이고 오른쪽 부등식은 맞는데 자 니네 기억을 한번 봐보시면 기억은 x2가 2분의 1보다 얘들아 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얘들아 사실 내가 지금 이거 쓴 거잖아. 근데 x2에다 딱 2분의 1일 때 생각을 해봐. 2분의 1이면 얘가 루트 2보다 크지 않아? 얘가 얘들아 누구보다 큰 거야? 루트 2보다 크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니네 얘들아 잘 봐봐. 이 부분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보다 2의 x1에다가 2의 x2 한 개 더 크냐? 라고 물어본 건데 요 녀석은 누구보다 커? 요 녀석은 루트 2보다 크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얘들아 요게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걸 물어본 거 맞아 얘들아? 큰 것끼리 곱해야 클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이렇게 역추적을 해나가는 거야 얘들아. 처음부터 막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를 추적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x1이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자, 눈깔이라는 게 있으면 얘들아 x1은 누구보다 커? 여기 x1은 누구보다 크니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니? 그럼 다시 한 번만 써줄게. 2의 마이너스 1승의 얘들아 루트인데 2의 x1승 곱하기 2의 x2승인데 네모는 네모보다 크고 세모는 왼쪽 세모보다 크니까 큰 것끼리 곱하면 당연히 크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디귿이 맞구나, 기니디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좀 오답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이것도 대입해서 얘들아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컨셉이긴 한데 좀 어떤 얘들아 앞에 있는 기억이라든지 또 새로운 그 무엇이냐 얘들아 대소관계를 너희가 디귿에서 활용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것도 하나 경험치에 넣어도 아 이게 y1으로 물어봤어 y2로 물어봤으니까 x값으로 바꿔서 얘들아 문제를 풀 수도 있겠구나.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얘들아 진짜 좀 수준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54번이 대입해서 대소관계 비교하기의 좀 대장급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니은 좀 하고 싶으면 기하학적 접근 1강 정도는 QR 찍어서 봐라 얘들아.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얘들아 하셔서 54번 이렇게 좀 놓으시고, 자 뒤로 넘겨서 여기에다가 내가 정말 소소하게 놓은 것들이 이게 55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이제 지수랑 로그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라는 게 좀 필요하긴 한데, 그게 너희가 이제 지수 로그 함수의 관계 특강까지는 모르더라도 좀 뭐라 그래야 되니, 너희가 로그 함수 내가 처음에 가르칠 때 로그 함수 1강 가르칠 때 지수 함수와 무슨 관계니까 역함수 관계니까 역함수에 대한 너희가 기본 성질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나랑 나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뭐 x 위에 있다. 알겠니 얘들아? 역함수는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라고 한다. 내가 거의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에 언급을 잠깐 했었고, 니네 그때 너는 받아가지 않았냐? 역함수? 너였나? 역함수 얘들아 강의 같은 거 얘들아 필요한 친구들은 좀 받아가라. 이게 앞으로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좀 했었고, 뭐 해당 사항 있는 친구들은 나한테 또 말씀하시고, 일단은 요 테마까지 얘들아 오늘 보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오늘은 일단 54까지를 좀 체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는 얘들아 진도가 끝나 얘들아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54까지 너희가 체크를 좀 해 주시고, 수요일 날에 얘들아 시험 대비하는 거 얘들아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분명히 말하는데 얘들아 아무것도 못 쫓아온다 라고 생각이 들면 부모님께 전화 드리고 얘들아 뭐 내보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알겠니 얘들아? 지금 이거랑 시험 범위는 이거랑 그 다음에 얘들아 삼각함수 도형하는 것들 있지 얘들아, 그것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 그 다음에 이번에 얘들아 그 뭐시냐 얘들아 10월 달에 오답했던 거 있지. 7월 달에 얘들아 모의고사 오답했던 거 그런 거에서 진짜 어려운 거 말고 소소한 거 몇 개는 좀 늘 거야. 알았니 얘들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일단은 마무리할 거고, 니네